들숨의 건강, 날숨의 평화. 안녕하세요. 빛나지의 변지혜입니다.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긍정학원 231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내면소통 명상 책을 읽고 감사를 외치고 긍정학원을 외치고 오늘 하루 기운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내면소통 명상 4장 감정은 몸의 문제다 라는 챕터를 읽고 있습니다. 감정 조절 장애와 만성 통증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감정 조절 장애와 만성 통증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둘 다 내부 감각 정보에 대한 능동적 추론 시스템의 오류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감각 정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습관, 추론의 방식이 신경 시스템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통증에는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이 있는데 작동 방식은 매우 다르다. 급성 통증은 부상이나 염증 등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주로 나타난다. 예컨대 목 디스크가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디스크 수액을 둘러싼 막의 손상이나 신경 뿌리에 생긴 염증이다. 이런 급성 통증은 염증이 가라앉거나 상처가 아물면 사라진다. 반면 만성 통증은 구체적인 신체 손상이나 염증 없이 주로 신경 시스템의 오작동에 인해 나타난다. 만성 통증은 머리, 목, 어깨, 허리, 복부, 가슴, 관절 부위 등 여러 부위에서 발생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더 큰 문제는 이유 없는 통증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허리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얼마든지 요통이 생기고 머리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두통이 심할 수 있으며 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심한 흉통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통증을 몸이라는 일종의 기계의 이상이 생긴 신호라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만성 통증은 감정 조절 장애와 마찬가지로 내부 감각에 대한 추론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하루빨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현재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뇌가 추론하기 때문이다. 유입되는 감각 정보, 과거의 사전 정보, 맥락 단서 등이 이러한 여러한 추론의 기반이 된다. 능동적 추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통증은 근육 조직이나 혈관이나 근막 등 생체 조직에 깃들어 있는 생리학적 증상이 아니다. 비물질적인 마음이나 정신에 깃들어 있는 신비로운 정신적 현상은 더더욱 아니다. 통증은 살아있는 몸이 의미를 찾는 해석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칼 프리스턴의 능동적 추론 모델과 정밀 정신의학 관점에서 보자면 만성 통증은 신경 시스템이 감각 정보에 대한 볼륨 조절에 실패한 상태다. 만성 통증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속적인 신체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부 감각에 관한 예측 오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별 의미 없는 자극에 대해서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 통증은 뇌가 통각 수용에 기능적으로 중독된 상태다. 통각 수용은 감각신경계의 하나이며 주로 신체에 의해 될 만한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 압력, 열, 화학물질, 독성 등 몸의 해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 뇌의 통증이라는 형태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신경 시스템이다. 통각 수용은 주로 피부에 존재하지만 골막이나
관절의 표면, 내장기관 등에도 분포한다. 통각 수용에 기반한 통증은 신경압박, 디스크, 대상포진 등 신경병 증성 통증이나 심인성 통증과는 구분된다. 만성 통증은 고통에 대한 예측과 내부 감각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때 일어난다. 즉, 통증 자극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예측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 몸의 내부에서 전달되는 다양한 감각을 증폭시켜 과장되게 통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만성 통증의 핵심 원인이다. 결국 통증은 내부 감각 신호에 대한 뇌 예측 시스템에 의해 생산된다. 이는 내부 감각 신호를 바탕으로 불안, 공포, 분노,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되는 메커니즘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베이지안 추론으로 기술하자면 특정 내부 감각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통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예측과 특정 통증이 주어졌을 때 그에 따라 특정 감각을 느끼게 되리라는 가능성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일치가 생길 때 만성 통증 등 지속적인 신체 증상이 발생한다. 이때 환자의 신경 시스템은 해롭지 않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자극까지도 통증의 결과로 해석된다. 즉, 무의미한 노이즈에 불과한 내부 감각의 신호를 무시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노이즈에 불과한 내부 감각 신호의 볼륨을 줄이는 능력의 상실 혹은 주의력 재배치 능력의 상실이 만성 통증의 근본 원인이다. 이는 만성적으로 부정적 감정에 시달리는 감정 조절 장애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만성 통증과 감정 조절 장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무의미한 내부 감각 신호에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신경 시스템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 시스템 습관 바꾸기. 즉, 내부 감각들의 볼륨을 줄이고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프리스턴은 이를 주의력 재배치라고 불렀다. 노이즈에 불과한 특정한 내부 감각 신호들에 과다하게 집중되었던 주의를 걷어들이고 다른 감각 신호들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신경 시스템의 주의력 재배치는 몸과 마음이 늘 아픈 만성 통증 환자에게 꼭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력은 의식 차원에서의 주의가 아니다. 어디에서 주의를 집중해야겠다는 의지를 발휘해서 바꿀 수 있는 주의력이 아니다. 이러한 의도보다 훨씬 하위 차원의 문제이다. 즉, 나의 뇌와 몸의 신경계에서 나의 의식과 상관없이 저절로 작동하는 자동적으로 능동적 추론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프리스턴이 말하는 주의력 재배치는 굳게 마음을 먹고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방식의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내면소통 명상의 내부 감각, 고유 감각 훈련이나 뇌신경계 이완 명상이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이 호흡 명상이다. 지금 여기에서 내 몸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 정보에 최대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호흡은 내 몸의 감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느끼기에 가장 효율적인 가이드다. 호흡은 늘 지금 여기서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호흡이라는 행위가 내 몸에 어떤 느낌이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면밀하게 마음의 눈으로 관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내부 감각이나 고유 감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감각 정보와 거기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예측 오류 정보에 대해 제대로 가중치를 배분하고 중요한 것에 선택적 주의를 둘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신경 시스템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는 수많은 감각 정보 중에 의미 있는 중요한 것과 노이즈에 불과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감정 조절 장애나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잘못된 능동적 추론 과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불안장애, 우울, 트라우마, 스트레스, 만성 통증 등 고통을 겪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분노, 무기력, 다양한 형태의 통증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내부 감각에 관한 추론 과정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만성 통증뿐만 아니라 감정의 문제 역시 몸에 관한 증상이다. 분노, 짜증, 공격, 불안, 공포, 우울, 좌절, 무기력, 무력감, 역겨움 등의 감정은 우리 몸이 내부 감각을 통해 뇌로 올려보내는 다양한 감각 신호를 바탕으로 내적 모델이 생산된 것이다. 통증과 감정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마음이 아파서 몸에 통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몸이 아파서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주무르거나 펴면서 몸을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나 불안이나 우울에 시달릴 때는 그러한 감정의 근본 원인인 몸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이런저런 생각이나 의도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려는 오류를 범한다. 감정을 생각의 한 종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데카르트적 심신이원론에 갇혀 있는 것이다.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허리 통증이 사라지지 않듯이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불안이나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이나 의도만으로는 감정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물론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심각한 사람은 몸을 약간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다. 그래도 움직여야 한다. 호흡을 알아차리기와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내부 감각과 고유 감각에 대한 자각 훈련을 통해 내 몸의 능동적 추론 시스템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감각 신호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마음이 아플 때는 몸의 움직임과 그 움직임에 대한 자각 훈련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마음 근력 훈련의 근본 원칙이자 기본적인 방향이다.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 몸의 내부 감각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한 내면 소통 명상에서 늘 호흡 알아차리기와 움직임 명상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불안이 생기고 감정 조절 장애가 생기는 이 감각 정보들이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이 자체가 노이즈에 불과하다는 그런 내용들과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각만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 몸이라도 움직여야 이 내 몸의 능동적 추론 시스템에 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감각 신호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나아질 수 있다는 거. 내부 감각 처리 시스템을 바꾸는 거. 그거를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4장을 마무리합니다. 감정은 몸의 문제다. 오늘 제가 온 불안한 느낌이 왜 들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과학적으로 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면 소통 명상 중 호흡 명상이 제일 기본이고 그 기본을 제대로만 한다면 내 몸을 알아차리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잠시나마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 주어짐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신랑과 반려묘 면면이가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따뜻해진 날씨에 옷차림이 가벼워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1.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나를 더욱더 지혜롭게 만든다. 2. 이 모든 경험은 돈을 저절로 따르게 하고 그 돈은 목돈이 되어간다. 3. 매일매일 더 성장하고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간다. 4. 긍정학원을 통해서 열정을 꾸준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유지한다. 5.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것을 100번씩 외친다.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 부자들의 감각, 성향, DNA가 내 몸에 쫙 씹어졌다. 7. 나는 역으로 말하는 게 너무 재밌다. 영어가 술술 나온다. 8. 나는 당 관리하는 식습관이 온배했다. 아주 건강하다. 9. 행복한 부부로서 영서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의 자세로 자타 긍정의 자세로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간다. 10. 요가, 내면 소통, 명상, 글쓰기에 대한 깊이가 더욱 깊어지면서 이를 활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도움을 주면서 살아간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 감정은 몸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명상을 습관화하면서 평안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